안녕하세요. BFR 트레이닝의 모든 것 BFR 코리아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BFR 트레이닝 심화 과정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레벨 6까지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셨다는 전제하에 오늘은 레벨 7 지속 기능에 대해 좀 심도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능은 BFR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오늘 저희 분석이 이 훈련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속 기능이야말로 BFR 트레이닝의 정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핵심은 딱 하나, 대사 스트레스의 극대화에 있습니다. 기존에 쓰시던 순환 기능과는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자료를 보니까요. 지속 기능과 순환 기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두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압력이 가해지는 방식의 차이. 이게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차이점이죠. 순환 기능은 목표 압력까지 8단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도달하잖아요. 네, 계단처럼요. 네, 혈관이 압력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지속 기능은요, 설정한 목표 압력에 즉시 도달합니다. 아, 바로요? 네, 훈련 시작과 동시에 목표한 수준의 혈류 제한을 가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력 도달 방식뿐만 아니라 압력을 유지하는 시간의 자율성에도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바로 그 점이 두 번째 핵심 차이입니다. 순환 기능은 30초 압박, 10초 해제. 이 프로그램이 딱 고정되어 있죠. 네,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죠. 하지만 지속 기능은 사용자가 압력 지속 시간을 최대 300초, 그러니까 5분까지 아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특정 훈련 목적에 맞춰서 대사 스트레스의 축적량을 정말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5분 동안 지속적으로 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근성장이나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능. 그래서 이게 중급자 이상에게 권장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혈류 제한을 통해서 대사 산물을 축적시키는 BFR의 원리를 가장 강하게 활용하는 기능이죠. 효과가 강력한 만큼 사용자의 신체 상태나 훈련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기능을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첫 단계는 뭘까요? 자료에서 보니까 바로 지속 기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일종의 준비 운동 혹은 프라이밍 단계가 필요합니다. 레벨 6에서 다뤘던 상체 순환 기능을 먼저 1세트 진행하는 걸 권장합니다. 아, 워밍업으로 순환 기능을 먼저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략 한 6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혈관의 탄력성을 미리 좀 높여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본격적인 지속 기능에 강한 압박이 가해졌을 때 신체가 받을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알겠습니다. 순환 기능으로 워밍업이 끝났다면 그럼 바로 사용자가 직접 시간을 설정하는 모드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또 있습니다. 또 있나요? 네, 바로 지속 기능 초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초급 프로그램은 80의 압력으로 60초간 지속하고 10초간 해제하는 과정을 5번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아, 순환 기능의 30초보다 2배긴 60초 압박에 몸을 먼저 적응시키는 단계군요. 바로 그거죠. 참고로 중급은 130, 고급은 180의 압력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이 단계를 거쳐야만 핵심인 지속 운동 설정 기능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지속 기능의 핵심인 운동 설정 기능에 대해 알아볼 차례군요. 보니까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변수가 3가지가 있네요. 지속 시간, 압력, 그리고 세트. 네, 이 3가지 변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훈련의 강도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속 시간은 최대 5분까지 가능하고요. 압력은 상체는 최대 300, 하체는 최대 400까지 10단위로 아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는 5세트에서 15세트까지 설정이 가능하죠. 여기서 궁금한 게요. 30초마다 압력이 해제되는 순환 기능과 달리 최대 5분간 혈류 제한을 유지하면 생리학적으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상당한 양의 혈액과 대사 산물이 그 해당 부위에 축적되게 됩니다. 이게 근육에는 매우 강한 스트레스 신호로 작용해서 성장 인자 분비를 촉진하는 거죠. 당연히 몸이 느끼는 강도도 훨씬 높겠네요. 훨씬 높죠. 따라서 이 기능은 사용자의 목표나 그날 컨디션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처음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중량 없이 레벨 6에서 익혔던 그 맨몸 동작으로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강력한 기능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절대적인 원칙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3가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3가지는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입니다. 첫째, 압력 설정은요, 개인의 수축기 혈압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게 과도한 압력을 막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테니까요. 그렇죠. 둘째는 최대 지속 시간, 그러니까 총 훈련 시간을 의미합니다. 상체는 15분, 하체는 2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중량 제한이었죠. 맞습니다. 고중량 운동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체는 5kg, 하체는 20kg을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동 중에 신체가 보내는 이상 신호를 감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이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커프를 풀어야 합니다. 먼저 어지러움. 이때는 즉시 커프를 풀고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의자나 소파 같은 곳에 올려서 안정을 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면 커프를 풀고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팔다리가 저리거나 창백해지는 경우. 이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명백한 신호니까요. 즉시 커프를 풀고 휴식해야 합니다. 오늘 지속 기능의 원리와 사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까지 아주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기능을 활용한 구체적인 초급 운동 루틴을 소개해 주실 예정이라고요. 네, 이론을 실제 훈련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는 지속 시간을 최대 5분까지 압력을 10단위로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사 스트레스의 정밀 제어 기술이 단순히 근육 단련을 넘어서 혹시 특정 부위의 재활이나 회복 촉진 과정에서 어떤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상 회복 단계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강도와 종류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상 BF8 트레이닝의 모든 것 BF8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